오리온 성운과 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별들은 흰색이나 노란색뿐만 아니라 붉은색과 푸른색 별도 보입니다.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냥 흰색의 별들뿐이었는데 실제로 별 사진을 보면 여러 색의 별들이 보입니다. 겨울철의 대표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와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가 보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는 붉은 빛, 리겔은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암이 나오는데요. 콜라켄 오른쪽은 저온이라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현무암이고 왼쪽은 온도가 높은 고온의 용암입니다. 잠시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가 붉은색의 고온의 용암이 닿으니 콜라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같은 물질도 온도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나타냅니다. 별은 처음부터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고요. 가장 덜 뜨거운 별도 이렇게 붉은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별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이렇게 푸른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간 정도의 온도인 이 별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색의 빛을 고르게 방출하므로 흰색에 가까워지겠네요. 프리즘의 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나누어지면서 무지개 빛이 보입니다. 별들은 특이하게도 스펙트럼 중에서 몇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형태를 분광형이라고 하는데요. 19세기 미국 천문학자이니 점프 캐논은 망원경 앞에 프리즘을 붙이고 밤 하늘의 사진을 찍어 일생 동안 약 40만 개의 별을 스펙트럼에 따라 A형에서 Q형까지 분류해냈습니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진한 빨간색. 흰색은 A에서 D까지, 노란색은 E에서 1까지, 빨간색은 M과 N까지. 대단하신 분이죠. 나중에 별을 표면 온도로 분류하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의 색깔과 문자 체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분류하는 모든 작업은 이미 끝났고 관련 학자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000켈빈을 가장 고온의 별, 3,500켈빈을 가장 저온의 별로 정하고 O, B, A, F, G, K, M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류 시스템은 하버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이 문자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와 전혀 상관이 없기에 직관적이지 않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요즘은 성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거를 가이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암기법으로 화장실이 급할 때를 생각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오, 배 아파, 잠깐만. 자신에게 맞는 암기법으로 암기하던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의 온도계를 꽂아 얼마나 뜨거운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분류는 온도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로 흑체 복사에 관한 플랑크 곡선과 빈의 법칙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이 증가하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정리하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푸른 계열,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 계열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야 되기에 별 질량이 커야 되고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기에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표면 온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별의 파장을 관측하면 표면 온도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O형과 B형 별과 같은 뜨거운 별은 파란색이고 K형과 M형 별과 같은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뜨거운 별들은 더 크고 더 밝게 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더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은 연료가 연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 및 광도, 질량과 반지름에 대한 데이터는 헤르츠 스프룽 러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HR도라고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온도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합니다. 수직축은 광도 또는 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별들이 주계열성 2라고 부르는 연소 곡선에서 아래쪽을 향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의 90%는 이 추세를 따릅니다. 우리 태양은 노란색 영역입니다. 적색 거성과 같은 별들은 저온이지만 크기가 커서 광도가 크고 백색 외성과 같은 별들은 매우 뜨겁지만 크기가 작아 광도가 작은 편입니다. 대다수는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이 도표는 온도와 광도만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별들은 표면적이 더 넓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더 밝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과 온도에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계열성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들은 이러한 경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20세기 초반 수십만 개의 별을 보고 수집되었다. 이 데이터로 질량과 광도 관계와 같은 별에 대한 특정 사실을 밝힙니다. 주계열성의 이 구석에 있는 푸른 별들이 왜 가장 밝게 타오르는지 설명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붉은색이 되고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별이 클수록 항성을 안으로 누르려면 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 큰 별들은 강한 중력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외부 압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별들은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주계열성에서는 푸른 별들이 크고 뜨겁고 밝으며 대략 태양 질량의 100에서 200배, 붉은 별은 작고 저온이며 어둑어둑해서 우리 태양 질량의 0.1배 정도 됩니다. 노란 별은 중앙에 있고 이것들은 우리 태양 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계열성 너머에는 적색 거성이 있고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주계열성, 적색 거성, 백색 외성이 별들의 3대 계급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별들과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들은 다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주들 사이를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은 은하수를 타임랩스한 영상인데 아름다우니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